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테슬라죠. 얼마나 더 내리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겁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이 1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 여전히 압도적인 이익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오늘 했던 얘기들 중에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2024년 봄까지는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정 구술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주는 그 구슬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혼탁해서 이게 어딘가에 있으면 좀 빌리고 싶다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이걸 보니까 더 가격을 좀 내리려나 보다. 더 공격적으로 지금 마진을 좀 깎아서라도 마켓 쉐어를 늘리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저 같아도 테슬라 차를 사려고 생각했다가 가격이 더 내리려면 나중에 살 수도 있겠고 그러면 테슬라의 실적이 조금 더 오랜 기간 부진할 수도 있겠고라는 생각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기가 좀 어려워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주가가 10% 가까이 맞습니다. 하락을 했었고요. 시초가 부근은 더 흔들거리기도 했었는데요. 여하튼 오늘 월가의 시각부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네. 월가의 눈높이는 오늘 줄줄이 하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투자 의견 자체의 어떤 변화보다는 목표 주가의 하향인데요. 목표 주가 내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떤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을 한 13% 정도 월가에서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11.4%가 나왔더니 그 정도의 갭이 차이가 있겠고요. 또 연간 딜리버리 숫자도 월가의 예상치보다 약간 모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내린 것이 나오겠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JP모건, 웰스파고, 오펜하이머 하면서 최소한 6, 7개 군데가 일단 목표 주가를 내려놨는데요. 간단히 보면 JP모건은 여하튼 재고를 얘기하는 거죠.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보통 3일치 정도 판매분밖에 없었는데 지금 15일 정도 치를 평균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월드와이드하게.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현금이 돌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현금 부담이 한 15억 달러 정도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어저께 순현금 흐름이 80%나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마케팅 비용이 여러 가지 들어갔고 어저께 얘기를 했지만 그 워런티 비용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했지만 어찌되었건 가장 핵심은 여하튼 가격을 내려갔고 마진율이 떨어진 것에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겠고요. 웰스파고도 비슷한 얘기하면서 내렸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경쟁이 심화된다는 걸 특히 또 지적한 것이 있겠고요. 에버코어는 마진율이 1분기에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2분기에 더 내려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립의견하면서 165달러 확인했겠고요. 다만 이제 파이퍼 샌들러 정도만이 매수 기간 300달러 계속 유지하면서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들은 지금 마진율이 전체적으로 총 마진율이 20%가 붕괴됐는데요. 이거들을 기존의 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은 다른 기업과의 격차가 초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이제 그 테슬라를 좋아하신 분과 이거 싫어하시는 분 그리고 테슬라에 지금 조금 마음이 흔들리신 분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이 의견들에 대해서. 오늘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제가 월요일 날이라도 시간 돼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테슬라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것은 캐시우드입니다. 캐시우드. 그래서 캐시우드는 이 사태, 그러니까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 자체를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2024년, 2025년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장 중형차 보면 대중적인 중형차를 보면 항상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소나타 얘기하다시피 미국에서 토요타 캠리를 얘기하거든요. 캠리보다 싸진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을 계속 내리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보조금 필요 없이 그냥 가격이 싸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리면 압도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아크인베스트는 1년에 한 번씩 그 테슬라에 대한 레포트를 새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마침 오늘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7년 항상 5년, 4년치, 5년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하면 그 좋아하시는 분 다 보시고 나서 이제 꿈과 희망을 갖게 되는데 평균 그 기본 가격을 2027년에 2,000달러로 제시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조건, 긍정적인 건 2027년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1조 단위의 사람으로 지금 돈을 벌 거다.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지금 정말 좋아하시면 오늘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왔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000. 이제 귀를 의심했네요. 네. 네, 대단한 뭐 그렇게만 된다면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시간이 올지 계속해서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는 역시나 봐야 되는 종목임에 틀림없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스탁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하스탁은 코스트코입니다. 기다렸던 그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코스트코를 하스탁으로 얘기해 주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배당을 이제 슬슬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 많은 분들이 그걸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시원하게 배당을 인상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주가 오늘 상당히 어려웠죠. 뭐 네. 그 나스닥도 한 0.1% 네, 그쵸. 떨어지고 네. 다 떨어졌지만 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테슬라도 좋고 엔비디아도 좋죠. 다 좋죠. AMD 좋고 얼마나 좋은 주식이 많습니까? 그럼요. 예. 듣기만 해도 정말 심장이 정말 두근두근 걸릴 정도로 강력한 이미지로 온 주식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성장주라고 불리고 특히 IT 이런 것들을 넓은 의미의 IT라고 얘기하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만이 미국 주식은 아니다라는 걸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나는 테슬라에 올인하고 엔비디아 한 종목만 올인하는 그런 정말 뜨거운 피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 매일매일의 주가의 등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진짜 3년이고 5년이 진짜 좋아서 하시면 묻어야 되겠고요. 보통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주식은 분산하셔야 됩니다. 분산하지 않으면 주식은 이제 똑같은 얘기를 뭐 좋다 나쁘다를 떠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투자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투자라고 하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간에 어중간한 부분인데 한 종목 두 종목으로 가는 건 투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 쪽으로 가려면 분산하다 한다라는 물론 똑같은 종목군을 다 가는 건 역시 투기겠지만 좀 분산하시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설명드리겠고요. 예. 코스트코 오늘 올라간 거 없습니다. 1.9%밖에 안 올라갔는데요.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848개 그리고 미국에서만도 584개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매년 우리나라 또 뭐 3만 원이고 5만 원이고 회비 제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회비를 모르겠는데요. 일단 회비를 내는 사람이 1억 2,3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요. 이들의 그 보통 갱신률이 92% 정도 되고 매년 싱글홀을 치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주가의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저께 이제 그 배당을 또 발표했는데요. 이게 배당 수익률은 아주 낮습니다. 기본 낮은 회사인데 중요한 것은 배당 증가율을요. 13.3%를 또 올려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배당 나기를 5월 4일이기 때문에 5월 3일까지 여러분들은 미국 날짜기는 5월 3일까지 주식을 사는 거를 매수 결제를 하면 5월 19일 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간단히 제가 2004년 이후 지금 그래서 19년 연속이기 때문에 6년만 나오면 이것도 배당 귀족주가 되겠는데 그러네요. 이 표를 보시면 뭐 숫자 금액 보실 필요 없겠지만 가로 열고 몇 퍼센트 보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퍼센트가 인상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자릿수. 2020년에 그 어려운 팬데믹 때 7.7% 올려준 거 제외하고는요. 다 두 자릿수를 올려줬거든요. 그게 이런 어떤 미국 기업의 어떤 안정성이자 힘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네. 월가에서 이 기업에다 지금 기대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회비를 좀 올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서운하지만 회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회원이면서 주주라면 이렇게 나쁠 일도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웬만한 분들 하면 이 정도 배당 올려준 거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별 배당금입니다. 이 회사는 워낙 이제 배당금이 낮기 때문에 또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이죠. 비정기적으로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특별 배당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 4년 됐거든요. 예.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의 시가를 보면 22명이 매수, 7명이 보유 의견을 갖고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522를 갖고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최근에 보더라도 세 군데 정도가 목표 주가를 내리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목표 투자 의견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당시에 목표 주가가 내려간 것은 지난 3월 달에 그런 매달 발표하는 실적이 기대보다는 좀 덜 났었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액과 주당이익 그리고 주당 배당금의 추이가 안정적으로 우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전망치가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3년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신뢰성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투자와 투기 정말 한 끗 차이죠. 뭐 각자에게 또 좋은 종목이 또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조건 투자는 분산해야 된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 배당금 13% 인상 결정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세 번째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핫스탁은 라스베가스 샌즈입니다. 시장이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신고가를 경신한 주식이 있으니 그게 바로 라스베가스 샌즈인데요. 역시나 마카오가 빛이 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결국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많은 이제 카지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윌리조트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분한테 가장 익숙한 것은 아마 라스베가스 샌즈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유명한 건 MGM 리조트 이런 것도 유명한데 왜냐하면 마카오 가보시는 분 많지만 역시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해서 싱가포르에 배 위가 올라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거기 가서 젊으신 분 거기서 뭐 바에 가서 뭐 풀바 같은 데서 수영도 하고 뭐 너무 좋죠. 예, 한두 잔 하신 분은 막 꽤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인스타그램 보면 많은 분이 그 사진 찍은 거 보셨잖아요. 많죠. 바로 네. 그것도 바로 라스베가스 샌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익숙한 거죠. 물론 브랜드는 MGM을 또 많이 모셨겠지만 아, 그래서 샌즈군요. 마리나 베이 샌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기 친구가 같이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다 예. 같은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니까 보면 네네. 호텔 업계에서. 그래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주당 이익이 28센트가 나왔는데 전망은 20센트였고요. 매출도 21.2억이 나왔고 전망이 18.5억이었습니다. 마카오 3월 방문 계획을 말씀드리겠는데요. 1월과 2월의 방문객보다 월 단위입니다. 네. 22%가 늘어나서 상당히 회복을 했는데 이건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 그럼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 2019년에 아직도 4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회복될 잠재력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했고요. 라스베가스 CEO가 어저께 실적 발표하고 인터뷰한 걸 제가 직접 봤는데요. 네네. 여하튼 지금 항공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여행 및 관광 지출에 대한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부밍하고 있다는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보복 여행의 얘기를 제가 간혹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분명하게 좀 팩트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싱가포르 이런 데 보면 수많은 사람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 많이 다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느낌 같은 보면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저께 바로 실적 발표한 이후 최소 8곳이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IT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상한 소비 주위 사람들의 트렌드랑 전 맞아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런 여행 관련돼서 가장 크면서도 시가총액도 가장 큰 거가 바로 부킹홀딩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스 라인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요즘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에 맛집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국내 맛집 더 이상 갈 데 없어 해외에 다니신 분이 많았던 차가 팬데믹 직전이었는데요. 아, 그랬군요. 팬데믹 때 이제 그런 게 사라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가면 다시 또 보면 맛집들을 가서 찍는 거 진짜 많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다 어디서 예약하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외국 사람들이요. 국내 서울에 가더라도 진짜 허름하게 생겼는데 거기 뭐 영어 쓸 것 같지도 않은데 외국인들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네. 보면. 거기서 제가 한번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네네네. 했냐 했더니 딱 오픈 테이블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무슨 키친 테이블나 뭐 그런 거 맞아요. 우리나라 캐치 앱들이 테이블. 캐치 테이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도 다 있다는 거죠. 그런 유명한 우리나라 맛집 이름은 정도가. 그러니까 딱 그런 쪽에서 일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오픈 테이블에 그게 바로 부킹홀딩스다.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상체육과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네. 코로나가 만들어낸 새로운 현상이죠. 리오프닝 그 중에서도 또 보복 수요, 특히나 보복 여행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오늘 인사이트 오랜만에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주식시장 극과 극 투자의 견 가장 무난한 투자는 무난한 투자가 중요한가 봐요. 네, 주시장은 의견이 극과 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네네. 가장 지금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역시 뭐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숲을 빠져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시장은 혼돈 그 자체고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지금까지 낮아진 한 $210의 S&P 500의 주당이익도 그것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19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낮아져 있지만 그것도 자기가 봤을 때는
고평가돼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이네요. 주시장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전저점이 깨질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라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펀드스들의 탐리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최근 거래일수 중에 몇 퍼센트가 올랐냐 이런 걸 계산하는 툴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거 보면 지금 상당히 지금 종목별로 어렵고 오늘도 뭐 1% 이상 떨어졌지만 그렇게 또 많이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종목별로 떨어져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관점에서 펀드 스트레스는 여전히 또 시장에 아주 불리시한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렵네요. 다만 그 경험적으로 보면 최근에 작년 10월 13일이 지금 저점이었거든요. 네네. 6개월 동안 지금 저점을 기록 깨지지 않았어요, 지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딱 2번만 시장이 더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그 6개월 정도까지 흘러내리지 않으면 주가는 바닥을 치고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냉정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시기에서 골드만삭스가 하는 얘기는 가장 어려울 때는 배당주 그리고 배당주에서도 배당 성장주 그런 것도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코스트코도 그 중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했던 주식은 바로 이 열정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좀 보실만한 거가 페스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재인데요. 그러니까 산업용 부품의 유통 및 생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있고요. 파이자 같은 건 아시겠지만 제약주가 되겠고요. 홈디포도 근데 아시다시피 홈디포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수리하고 사는 것들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가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광고 기업인데요. 광고 기업 중에 세계에서 최대 큰 광고 광고 제작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는데 인터퍼블릭 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배당 순위가 3.2% 정도 되면서 주가는 52주 최고가를 다시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보시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IT가 아닌 곳에서 주말에 몇 종목이 나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IT가 아닌 곳에서 또 배당 성장주 10선이 공개가 됐으니까 페스널, 화이자, 홈디포, 인터퍼블릭 그룹 한 번씩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